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이라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성공이라는 순간을 잡기 위해 손을 뻗기 귀찮아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도저히 내가 생각했을 때 성공이라는 그 순간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 평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평균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나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SNS를 통해 누군가와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요. 내가 바라는 그 성공의 모습이 과연 진짜 내가 바라는 모습인 건지, 그게 아니면 SNS나 기타 매체를 통해 바라본 다른 성공인의 모습을 동경하며 그런 성공의 모습을 갈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는 배우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해야 해 라고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찾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여러분의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무기력한 모습 자체를 벗어던지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거기에 집중 몰입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무기력은 곧바로 해소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다소 충격적일 겁니다. 제가 2015년부터 영업직에 뛰어들기로 하면서 겪게 된 약 8년간의 경험을 폭로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구를 위한 영상도 아닌 사실은 저 스스로에게 전하는 저의 5차원 세계가 전하는 메시지이자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더욱 굳히는 영상입니다. 더불어 작년까지의 저와 같이 영업직에 뛰어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혹시 3040 세대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의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25세에서 29세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 약 3,305만 원이라고 하고 30세에서 34세의 경우 실수령액 기준 약 3,95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 구간만 더 확인해 볼까요? 35세에서 39세까지의 평균 연봉은 실수령액 기준 약 4,582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통계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 간혹 SNS를 통해 이런 평균 연봉에 대한 콘텐츠가 보이게 될 때면 저 역시 꼭 한번 확인해 보면서 더불어 필수적으로 더 꼭 확인해 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댓글에서 보면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평균 연봉에 대한 내용을 적극 부정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이 평균 연봉에 적극 공감하고 계신가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대부분 40대에서 50대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의 평균 연봉도 한번 살펴볼게요. 40세에서 44세까지의 평균 연봉을 보면 실수령액 기준 4,937만 원 정도라고 하고 45세에서 49세까지의 평균 연봉은 실수령액 기준 5,126만 원, 그리고 50세에서 54세까지의 평균 연봉은 45세에서 49세까지의 평균 연봉에서 얼마 차이 나지 않은 5,12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50대부터 기업의 인원 감축과 권고사직, 조기 은퇴, 퇴직 이후의 삶 등으로 사례가 더 확산되다 보니 소득 상승률이 이 시기부터 둔화된다라고 해요.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평균 연봉의 데이터에 적극 공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영업직에 뛰어들기로 한 이후부터 약 1년 만에 평균 급여, 평균 연봉에 대한 이러한 말을 애초에 믿지 않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 월급 1,600만 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되겠다며 영업직에 뛰어들게 되었죠. 제가 그 다음 뛰어들었던 직업은 한 보험사의 콜센터 조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무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나 평균적으로 월 500만 원 정도는 벌어가는 조직. 어떤 카드사의 이벤트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계약률이 높다는 공고였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공고를 보며 와, 세상엔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넘쳐나구나. 누구나 월 500만 원을 가져가다니. 나도 이 조직에 입사해서 제대로 정착해봐야겠어. 라는 포부로 해당 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입사 한 달 후부터 실무에 직접 뛰어들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 조직과 같이 입사 공고에서 제시했던 100% 지급한다라던 그 교육비가 어느새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계약 한 건을 달성해야지만 교육비를 지급한다라는 조건으로 말이죠. 약 3주 정도 교육을 받고 실무에 뛰어들기 시작한 그 주에서야 그렇게 갑작스런 공지를 전해 듣고 나서 동기들과 같이 저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 교육비 받지 못하면 이달 카드값이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 신음이 동기들 사이에서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한 차례 퇴사를 결심했던 터라 지금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든 또 하려고 마음 먹으면 또 그 목표를 해내더라고요. 기억하기론 제가 같은 동기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계약을 달성하게 됩니다. 계약을 달성하니 장미꽃 한 송이를 제 이름표 옆에 걸어 두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는 말씀드렸었죠. 영업직에 뛰어든 직후부터 약 5년까지 제대로 된 계약 한 건조차 써내지 못한 채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참 다행이라고 할지 불행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계약은 교육비 명목의 수당이 지급된 이후 계약자의 요청으로 인해 해지되게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막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누구나 월 500만 원 정도를 벌어간다라고 했던 해당 조직은 상위 10%의 직원들이 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벌어가고 있었고 나머지 90%는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수당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쉽게 말해 교육 강사 또는 선임 직원 또는 팀장직급 이상의 간부들이 월 500만 원 이상을 벌어가고 있었고 나머지는 제대로 된 월급을 벌어가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2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전전긍긍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회사를 회상해보면 약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가장 많이 버는 직원이 1,800만 원을 벌어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2등에서 3등 정도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벌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직원 중 1명 정도가 약 200만 원 정도를 벌어갔고 나머지 6명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아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그 10명의 직원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급여는 약 3,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급여를 10명의 인원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으로 370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이 평균 데이터로 본다면 상위 30%에 속하는 직원의 입장에선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70%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었죠. 나는 한 달 동안 일해서 제대로 돈도 못 벌어가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땐 약 370만 원 정도 벌어가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연봉으로 치면 약 4,440만 원이 됩니다. 2016년의 데이터이니 지금으로 치면 약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라는 말의 함정이었어요. 대부분의 영업직 또는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은 비즈니스에서 이 억대 연봉과 높은 급여를 강조하며 채용 공고를 내게 됩니다. 제가 작년까지 몸담았던 부동산 컨설팅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월 700만 원, 월 1000만 원이라는 자극적인 공고 제목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급여를 벌어갈 수 있을 것으로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를 결정하고 출근하게 되면 깨닫게 되죠. 평균 급여의 함정에 대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대재앙을 겪게 되면서 우리 일상은 참 많이 변화되었어요. 온라인이 일상에 녹아드는 속도를 최소 10년은 앞당겼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여파에서 벗어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우리의 일상은 그대로 우리 일상에 정착되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격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2030 세대에서 억대 소득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와 같은 평균 연봉의 데이터는
평등하게 기본급여가 함께 상승된 결과치라기보다 부를 끌어당기는 상위 10%의 연봉이 더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 평균소득의 데이터가 증가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평균 연봉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 이와 같은 데이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 시대는 SNS의 영향력이 일상을 장악해버린 시대이기에 이와 같은 박탈감은 더욱더 극대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5차원 세계를 강조하며 메시지를 전하던 내용 중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내가 느끼는 감정에 나의 5차원 세계가 반응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평균 연봉이라는 데이터, 이렇게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평균에 나의 현실을 빗대어 보니 점점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점점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감정은 커지는 것 같아요. 해서 뭐해? 귀찮아. 그런데 이런 무기력함과 귀찮은 감정은 지금 나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그곳에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이라는 순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 성공이라는 순간을 잡기 위해 손을 뻗길 귀찮아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도저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성공이라는 순간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한 시청자분이 댓글을 통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네요. 전 아직 멀었나 봐요.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원하면서도 너무 무기력한 이 이중적인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머릿속은 성공을 강렬히 원하나 행동은 하지 못하는 이것도 병인가요?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바라보고 계신 그 평균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평균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나의 의식 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SNS를 통해 누군가와 비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하고요. 내가 바라는 성공의 모습이 과연 진짜 내가 바라는 모습인 건지, 그게 아니면 SNS나 기타 매체를 통해 바라본 다른 성공인의 모습을 동경하며 그런 성공의 모습을 갈구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보셔야 해요. 진짜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배우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을 찾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무기력한 모습 자체를 벗어던지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 뜨거워지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자 거기에 집중 몰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슴 뛰는 그 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그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무기력은 곧바로 해소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